게임을 하나 실행을 해놨습니다. 이 게임을 이제 정보를 좀 확인해 보면 유니티 플레이어라는 DL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더가 하나 보이는데 이곳을 진입해 보면 모노 기반으로 DLL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게임들은 유니티나 모노 기반을 지원하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체 엔진하고 게임하고 연결해 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치트 엔진에서 이제 값을 찾을 때는 게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8이나 46, 뭐 17, 21 이렇게 값이 보이잖아요. 이것을 치트 엔진에서 정확한 값을 뭐 선택을 해주고 값 유형은 4바이트나 뭐 2바이트, 이제 플루트 등으로 선택 후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현재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찾는 방법이 아니라 모노 기반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찾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값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값이 있는 부분을 코딩을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탭 키를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메뉴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것 같이 레벨 25라고 되어 있고 44라는 이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의 그 코딩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실행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 메모리에 적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창을 실행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치트 엔진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위쪽에 메뉴를 보면 이제 모노라는 메뉴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모노 기능을 활성화, 모노 기능을 분석, 이런 몇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모노 기능을 분석, 이것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이 창이 나타나면 이 모노 기반이 되어 있는 위쪽에 이 모노 기능 활성화 메뉴가 이제 체크되는데요. 이거는 체크를 해제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모노라고 되어 있는데 모노 기능 분석, 이것을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자동으로 체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모노 기능을 활성화,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노 기능을 분석, 이것을 선택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D3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이렉트 3D 이제 가르쳐주기로 다이렉트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모노 기능 이제 분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제대로 분석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여기 모노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노 기능을 이제 활성화를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나고, 자, 여기 이제 주소가 보입니다. 자, 주소에서 왼쪽 편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많은 함수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어셈블리 C샵이라는 이 목록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살펴볼 것은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키보드 이렇게 누른 버튼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함수가 직관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니티 엔진이라는 이런 함수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게임 자체가 유니티 기반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노라는 이런 이제 메뉴가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자, 함수 이름이 참 많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어셈블리 C샵 요것을 선택을 해주고 왼쪽 편은 화살표를 선택을 해줍니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선택을 했는데 현재 이제 다른 값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는 치트 엔진이 이제 값을 찾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 작업은 약간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작업이 이제 끝날 동안 잠시 한번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작업한다고 이 커서가 모래시계로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게임의 프로그램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이제 작업이 이제 마쳤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양한 또 함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확인을 하시고 직접 찾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찾은 정보를 바로 이용해 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유니티 기반의 프로그램은 뭐 값을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도 되고,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 이제 여기에 게임에 보이는 이 숫자를 입력을 해가 정확한 값을 선택해 가지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은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보이 인포메이션이라는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메뉴가 펼쳐지면서 스테릭 폴더즈하고 요걸 이제 선택을 하니까 메인 유행이라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즈 요것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요거 선택을 하니까 다양한 이제 번지와 함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속된 번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10번지, 40번지, 18 이렇게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구조체 형태 값들이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거 메시지라는 요것도 선택해 볼게요. 자, 요거는 앞쪽에 주소가 보이는데 좀 길지요. 요거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현재 이 유니티 게임에서 함수가 실행되는 메모리 번지가 이제 무작위로 변경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포인터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줘도 그 메모리 번지가 자꾸 이제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값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스 이제 클래스라고 되는데 이것도 선택을 해주면 뭐 같은 형태의 계속 연속된 이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시 선택하니까 많은 다른 또 함수도 이제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요 맨 위쪽에 펼쳐지기 전에 처음 이 값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Find Instances of Class라는 요것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메모를 찾았는데요. 요것을 하나씩 이제 펼쳐 가지고 앞전에 본 그 데이터 값 있지 않습니까? 요거 25하고 44라는 값이 쓰여져 있는가 이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하나씩 다 펼쳐 봐야 되겠죠. 현재는 몇 개 메모리 번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값의 정보를 보면 앞전에 확인했는 그런 값들이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 아니다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 여기 44하고 25가 보이네요. 그러면 요게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펼쳐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는 같은 주소 공간인데 값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니죠. 다음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요것도 보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현재에서는 자, 요 지점에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카피 세션 투 클립보드라는 이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는 메모리 번지를 복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리스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값을 새로 다시 찾아가 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주소를 다시 찾아가지고 값을 이제 새로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기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요 44, 25 보이죠? 자, 요거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클립보드의 주소를 이제 복사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찾았는 이 함수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 스트럭트 요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메뉴는 여기에 치트 엔진의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소를 추가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주소가 이제 추가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앞전에 복사해 놓은 요 그룹 박스에다 요것도 이제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를 붙여놔야 이렇게 이제 번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보다는 직접 이제 등록해 주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래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데이터 스트럭처 이번엔 두 번째 이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이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전에 요 주소 이제 복사했지 않습니까? 요것을 다시 그룹박스 1에다 요거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하고 25 값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25 요거 선택해 가지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여기 이제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이 주소의 메모리 이제 찾아보기 요건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주소 목록에 행의 모든 항목을 추가 요거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요거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나타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이 메모리 영역 찾아보기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도 되겠죠. 자, 아니면은 바로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주소의 메모리 찾아보기 이것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때 메모리 보기 창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안 나타나죠. 그럴 경우는 요거 메모리 보기 요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현재 이 지점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값을 보면 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값은 25 아닙니까? 자, 여기다 보면 25가 이제 나타나는데, 자, 요거는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유형 봉임을 선택 후 4바이트 이제 10진수 요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2바이트 10진수 요거 선택해 주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되겠죠. 저는 4바이트 선택해 줄게요. 자, 그러면 25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자로 중단점 자, 이 주소가 무엇을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자, 이거 아니면 이 주소가 무엇을 쓰는지 이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주소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여기서 이 주소가 무엇을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또는 이 주소가 무엇을 쓰는지 알아보기 이거 선택해도 됩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이 주소에 대한 포인터 검사 요 기능은 게임이 종료되거나 치트핸들을 종료해도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그 번지를 등록해 놨다면 값이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그 위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유니티 계열의 게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현재 제가 이렇게 예로 보여주고 있는 이 게임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주소에 대한 포인터 검사하기 이걸 사용했을 때에 포인터 주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여기에 25라는 값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료 중단점 선택 후 이 주소가 무엇을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버그를 부착하겠습니까? 그럼 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에 값에 이제 변동을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창이 나타나니까 여기 코드가 하나 딱 찍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해기 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이 부분에 스크립트하고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movsxd라는 명령을 볼 수가 있고, rax에 rax 플러스 60. 자, 이렇게 동일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가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선택해 주고 난 다음에 또 도구를 선택 후 자동 조립 이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AOB 줍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치트 엔진에서 같은 코드가 게임에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삽입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유니티 계열의 게임들은 메모리 주소가 랜덤하게 무작위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치트 엔진에서 같은 코드가 발견이 되는 그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삽입해 주는 게 이게 AOB 주입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누르고 자, 이렇게 이제 코드가 생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선택했고 현재 시트표의 할당 이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스크립트가 하나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해가 여기서 이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볼을 이제 정의해주고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교해 보면 똑같지요. 자, 여기에 이제 있던 심볼을 요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복사해가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라벨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요 아래쪽에 이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볼하고 메모리를 정의해 줬으면 이제 해제하는 요런 함수도 여기다 이제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정리가 현재 밸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심볼 이름을 이제 다르게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복사해 주도록 하죠. 자, 요 코드라고 적혀 있는데 요 부분에다 이제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닫아주고, 자, 심볼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심볼 6으로 이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이 있으면 오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6으로 이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심볼을 정의해 주면은 심볼을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면 메모리도 같은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8바이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심볼을 MOV에 대괄호에 밸류 6으로 정리해주고 닫아주고 RAX 네이터를 이제 할당을 해놨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RAX 네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RAX 네이터로 적어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0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자, 여기서 위쪽에 보면 수동으로 주소 추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심볼 정리해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0이라는 요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수동으로 주소 추가 이것을 선택해 주고, 자, 여기다 이제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0번지만큼 또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 이름을 또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예제라고 제가 적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 없음이나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값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요 끌어가지고 예제 오른쪽 편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이동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제를 선택 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체크를 하면 여기 점퍼문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또 60이라는 이제 숫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메모리 배열을 보면은 이 주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60이라고 이렇게 짧게 나타나잖아요. 네, 이럴 경우는 이제 게임을 선택을 해주고 앞전에 이 창을 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는 이유는 현재 요 찾아놓은 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돼야 심볼로 정의한 메모리 번지 주소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값이 이제 25라는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한번 다시 한번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라는 값을 정확히 찾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気をつけてね、おじさん。 자, 게임 블록이 선택 후 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25라는 값이 정확히 이제 찾아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포인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값에 한번 변화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럼 요것을 21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현재 21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창을 열어보면은 아, 21로 이제 변경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 한번 파일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다른 데이터의 파일인데, 자, 이때도 값이 정상적으로 불러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気をつけて、すぐ近くにいる。 자, 요것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현재 보니까, 값이 이제 등록이 되네요. 자, 요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늦게 뜨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6이라고 제가 변경을 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6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この音、あの化け物たちだ。 자, 현재 보면은, 요게 이제 60이라고 이렇게 구조초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바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44라는 요 값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요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걸 끌어가지고, 자, 여기에 다시 배치를 해주고, 요거는 이름을 좀 바꾸면 되겠죠. 요거는, 값 2라고 제가 이제 변경을 해주도록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소에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이제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5의 C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더 확인을 누르면은, 자, 요거는 이제 4바이트 선택이 되는데, 값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44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요거는 데이터 유형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플로트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先に進もう、おじさん。 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게임을 한번 종료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창을 다 닫아주고, 자, 게임을 한번 다시 재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게임을 실행을 했는데 예제라고 되는데 이 범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했는데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체크가 안 되는 거는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게임 중에 자기가 찾고자 싶은 부분을 한번 열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현재 값을 못 찾고 있는데, 자, 요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치트 엔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4바이트 선택했고 바이트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검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현재 이렇게 찾으니까 코드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또 스크립트를 다시 열어 가지고 값을 더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제거해 주고 나머지를 한번 복사를 해가 또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붙여놓고 난 다음에 또 서로 검사, 천 검사를 선택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안 나타나죠. 이것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죠. 자, 이걸 또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거 지우고 난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이제 세로 검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처음 검사. 자, 현재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나면 이제 현재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된다, 그런 의미죠. 이거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이제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가 체크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메모리 영역 분해라고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현재 이 부분에 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야 했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체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주소가 이제 엉뚱한 곳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앞전에 그 코드가 있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 44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를 해제해주고 현재 찾아나온 이 코드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영역을 어떤 주소로 접근하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은, 자, 여기에 이제 값이 이제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게임 들어와가지고 창을 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25라는 값이 하나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모노로 들어가 가지고 모노 기능 활성화 이거 선택해 주고 다시 모노 기능 분석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모노 이 기능을 체크를 하면 왼쪽에 여기에 코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체크하면 사라져 버리죠. 다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노 기능 활성화 이게 체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셈블리 C샵이라고 다시 이제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자, 앞전에는 여기에 보면은 보이 이제 인포메이션 이제 이 정보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메시를 이제 선택을 해보면 이런 이제 함수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이 키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창을 열리면은 이런 다양한 이제 값들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 수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천의 값을 나타내는데요. 자, 요 정보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거는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자, 요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만한 이제 함수를 하나씩 이제 뒤져가지고 이제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개미 나오고 있고, 여기 걸이라는 이런 단어가 보이죠. 실제 어떤 값을 찾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검색 기능, 찾기 기능 이거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찾기 기능에 보면 여기 전체 파일 체크가 되는데 이거 해제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능 사용하니까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시스템 엔진이 안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기능 검색을 하면 여기에 많이 있는 이 함수 다 찾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펼쳐놓은 이 부분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전체 파일 검색 여기 체크 해제하시고 여기 걸이라는 그 단어가 보이잖아요.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GIRL이라고 했는데 이거 대서미트는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찾고자 하는 시작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찾기를 선택해주고 이 기능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걸 인포메이션 베이스라는 이런 함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또 선택을 해주고 이제 펼쳐보면은 이런 또 유형의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메시지 이것도 선택해보면 여기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형태의 값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Find Instances of Class라는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다 보면 주사가 나타나죠. 자, 이것도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값이 두 개밖에 안 보여요. 앞전에 하고 좀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지가 10하고 18 요 두 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등록을 못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get simple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선택해 가지고 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니까 여기에 보면은 메뉴가 위쪽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보니까 현재 모노 기능이 꺼진 것 같아요. 여기에 채팅에 돌아가 모노에 확인해 뭐 이 기능이 꺼졌습니다. 모노 기능 활성화 이것이 꺼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시키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get simple data라는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놓으니까 여기 이제 활성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앞전에는 이제 회색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이 함수의 이제 진입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함수가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함수의 이름 다음에 뭐 1, 4, 8, C, 10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씩 진행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앞전에 미리 이제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여기 쭉 내려가면은 자, 요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즉 게임 내에서 데이터의 이제 값을 변화제가 이 개발 수준이 10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값을 찾아보면 현재 이 코드가 이 부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명령어가 어떤 주소로 접근하는지 알아보고 이걸 이제 선택을 해주면 기본 기준점이 되는 번지가 현재 값이 이제 10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게임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이제 창을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트엔진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메모리 포인트가 이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요 100가지 요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 여기에 이제 값이 되어 있는 요것은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제 10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 1000 나오죠. 그 다음에 30 값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25 값 나오고 뭐 14값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함수인데요. 여기 위쪽에서 자, 이것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find instance of class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이 값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두 개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인트를 등록해 가지고 이제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 보면은 이게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쪽 명령어가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지 요 기능을 이용해가 이런 식으로 창을 펼쳐 가지고 변경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코드는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은 훈련 진행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크립트로 이렇게 찾아놓고 난 다음에 자, 스크립트를 열고 난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여놔 가지고 실제 코드가 있는 지점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로 검사, 천 검사 이것을 선택해 주고 그럼 여기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메모리 영역 분해 이것을 선택해 주면 자 현재 이제 그 지점에 있는 코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요 이제 함수가 되는데 요거는 새로운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번지가 또 무작위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메모리 번지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위쪽에 있는 요 이제 100의 값이 저장되는 요 메모리 기준에서 요걸 계산을 해가 빼가지고 현재 100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현재 요 get simple data라는 요게 호출이 되면서 이 메모리가 값이 자꾸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코드 중에 어느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가 여기 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 포인트를 등록해가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럴 경우는 앞전에 설명했는 것 같이 여기 마우스 우측키를 넣고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쪽 명령어가 어떤 주소를 접근하는지 알아보기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값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뭐 주석 같은 거 이렇게 달아도 이 게임을 다시 종료했다고 다시 실행을 하면 주석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값을 바꾸면 이것을 선택해 주고 제가 요걸 한 10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키를 선택해 주고 다시 열어보면 여기 10이라고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 요거 125 값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제가 188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키를 선택 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 188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저장해 버리면 되죠. 気をつけてねおじさん 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게임을 이제 불러오면은 앞전에 변경한 값들이 이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다시 게임 데이터를 이제 불러드리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다 초기화돼 버리죠. 찾아놓은 값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요 이제 기준값 요거는 늘 100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무슨 이제 번지만큼 떨어진 이제 주소를 구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주소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 get simple data 요 함수가 호출될 때 번지를 못 찾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현재 이 창을 또 닫아주고 앞전에 요 찾아놓은 것 같이 스크립트 열어가지고 요걸 복사해가지고 여기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메모리 영역 분해 요거를 선택해주고 다시 원래 이제 코드가 있는 이 점으로 와가 여기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쪽 포인터 명령에 어떤 주소를 접근하는지 이걸 다시 열어가지고 이 게임에 들어가가 이 키를 선택 후 요것을 이제 열어주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찍히잖아요. 그래서 요서 이제 값을 이제 변경시키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포인트 등록하는 방법은 현재 못 찾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제로 이렇게 또 등록을 해놨는 것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다중으로 이렇게 포인트 계산해가 이런 식으로 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자, 이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요렇게 또 오른 창이 뜨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닫아주고, 여기 모노에 보시면은, 이게 모드 기능이 활성화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선택을 해줘야, 또 요렇게 왼쪽에 바뀝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펼쳐보면은, 그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한번 봅시다. 이게 안 나타나는데. 자, 여기 세 번째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조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만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도 이제 번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씩 다 번지를 등록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함수 이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데이터 스트럭처 선택 후 두 번째 디센트 스트럭처 이것도 선택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앞쪽에 작은 이제 주소가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제 큰 주소가 되니까, 이 큰 주소에 이제 주소의 값을 이제 복사해가, 작은 쪽에 이제 주소를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등록을 해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10, 8, 8, 8, 8, 30. 이렇게 계산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30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60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이 이제 25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현재 버전은 이 모노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값을 검색해가 찾으셨다면 그때는 포인터 지정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코드가 있는 지점까지 찾았겠죠. 気をつけて。 이 차준 코드에서 이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쪽 명령어가 어떤 주소 접근하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가지고 코드가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값이 이제 찍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 값이 이제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데요.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선택한 주소로 분석 자료 여기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을 선택해주고 OK를 선택해주고 뭐 이름은 이제 망가신 대로 지정해주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보면 현재 메모리 용량이 뭐 4096으로 되는데 더 많은 구체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건 더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은 앞전에 본 거하고 다르게 이제 많은 양의 다양한 이제 구체체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멀리 있는 것까지 등록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한번 주소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값이 처음에 이제 10번지에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편에 보면은 10번지라고 하면은 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10번지가 어디겠습니까? 자, 요거 이제 선택을 気を 해보면 つけてね 여기에 이제 어디서? 10번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펼쳐져야 10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보면은 여기 44가 있고 25가 있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44가 있고 25가 여기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5의 C, 6의 0 이제 같은 번지를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도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죠. 여기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자, 이 주소 메모리 찾아보기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아니면 위쪽에 있는 주소 목록에 행의 모든 항목을 추가 이것을 선택했지만 여기 아래쪽에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블 클릭하면 그냥 주소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주소만 나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에 おじさん 다시 보면은 おじさん聞いてる value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번지가 이제 6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60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静かだね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RX 플러스 60으로 되어 있으니까 60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양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붙여주도록 하죠. 자, 현재 체크가 됐습니다. 현재 60이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가서 다시 이제 창을 열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번지가 이제 찍히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됩니다. 気をつけてすぐ近くにいる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만 여기도 25, 20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니까 같은 번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왼쪽에는 도대체 마지막 정보가 60까지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 64 정보는 등록을 해보이 뭐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256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번지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D8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계산기를 이용해 봅시다. 16준 헥스 선택 후, D8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D8 입력하고, 여기서 빼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0 아닙니까? 번지가 60이라 됐으니까 요 이제 60을 입력해가 이제 빼보면 되죠. 그럼 78이라는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78 적으면 되죠. 뺐기 때문에 이제 더해주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럼 25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D8이 256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静かだね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리 번지를 구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D8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메모리 주소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요
계산했는 이 값하고 이제 일치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気をつけて。すぐ近くにいる。 자, 여기서 게임을 다시 이제 불러 들어가 보면은 그 값이 유지되면은 정상적으로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지점을 구했다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또 주소가 또 바뀌었죠. 자, 요거 해제해주고 난 다음에 요 코드를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건 좀 닫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이 하드웨어 브레이크 또 폰즈 명령은 무엇이 접근하는지 알아보게 이거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25가 찍혔는데 그래서 마우스 우측 그리고 선택한 주소 분석 자료 여기 이것을 선택해주고 이번에도 한번 새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확인, 예, 예. 자, 포인트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앞전에 주소가 어디에 있죠? 자, 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비교하면 되겠죠. 자, 뒤에 8인 이제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뒤에 8로 한번 가봅시다. 자, 뒤에 8에 보면은 이 현재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앞전에는 256이었는데 현재는 0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값을 한번 확인해 보죠. 현재 이제 값이 나타나는데 이제 0으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구조적 형태로 이렇게 값이 나와 있는 것만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연속되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여기 60이라는 이 메모리 주소의 번지를 초과한 값들은 등록을 해줘봐야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뒤에 8의 값이 앞전에는 256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0으로 값을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気をつけて。すぐ近くにいる。 この音、あの化け物たちだ。